1945년 7월 24일 경성 한복판에 거대한 폭발음이 터졌다. 그 폭발음은 일제의 패망을 앞두며 터진 마지막 신호탄이었다. 독립운동가 조문기는 1927년 5월 19일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 그는 어려운 형편으로 용인군 양지면에 있는 외가에 살았다.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낸 외할아버지 항일애국 정신의 영향을 받은 조문기는 일찍이 식민지 국가의 현실을 깨닫고 일본으로 향했다. 1942년 10월 일본 도쿄 근교에 있는 일본 강관 주식회사의 훈련공으로 입소하였으나 그곳에서 민족적 차별과 모욕, 학대를 받았다. 그는 강윤국, 유만수와 함께 1943년 5월 조선인 2천여 명을 규합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등 일본 강관 주식회사의 파업을 주도하였다. 이후 조문기, 강윤국, 유만수 세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대한애국 청년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부민관은 경성부민을 위한 불입극장이었다. 2,000여 석의 대강당과 중강당, 사교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각종 연극과 공연,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에는 동원예술과 정치집회의 장소로 변질되었고 친일허용 대회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945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친일 정치단체인 대의당은 1945년 7월 24일 부민관에서 일본국 육해군 장병들의 성전에 감사를 표하며 조선인이 힘을 모아 일본에 충성을 바치고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아시아민족 분격대회를 개최한다. 사실상 조선인 청년들을 전쟁에 강제 동원하도록 선전하는 대회인 셈이다. 때마침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등이 조직한 대한애국 청년당은 친일파 박충금이 부민관에서 아시아민족 분격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충금을 비롯한 친일거두와 식민통치기관을 처단할 것을 목표로 하여 대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1945년 7월 24일 세 사람은 아시아민족 분격대회가 열리는 부민관에 직접 제조한 시한폭탄을 숨기고 잠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감시의 눈을 피해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무대 밑에 2개의 폭탄을 설치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박충금이 연설을 하고 있을 무렵 폭탄을 터뜨렸다. 그 당시의 부민관 상황은 이렇지가 않았어요. 정문도 저렇게 저 옆에 가도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우리가 쓴 이 벽 한가운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바로 여기 이제 쭉 이제 대강당이니까 이거 조그만 뭐 길이 있지 않았어요? 조그만 길이. 부민관 폭파 의거 이후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은 경찰의 체포를 피해 각자의 고향으로 은신하였다. 그렇게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고 그해 11월 13일 기사를 통해 부민관 폭파 의거의 주역들이 세상에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의 독립은 온전한 한나라의 독립이 아니었다. 독립 이후 분단된 나라, 그리고 친일파가 권력을 잡고 있는 현실에 독립운동가로서 통일된 자주 독립의 나라를 만들지 못한 죄책감으로 조문기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이 나라의 독립운동가로서 친일 청산을 완수하여 옳은 의미의 통일을 이루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제2의 독립운동을 역설하였다. 수많은 연단에서 친일 청산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광복계 경기도지 부장직을 사임하고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본격적으로 친일 청산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문기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맡은 이후 친일인명사전 편찬이 궤도에 올라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친일인명사전은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 교수와 학자 150여 명의 편찬위원을 포함하여 전문가 180여 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창간한 인터넷 기반의 한 언론사와 함께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모금이 삽시간에 큰 호응을 얻어 예상을 뒤엎는 모금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그렇게 친일인명사전 편찬 사업에 착수한 지 8년 만인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조문기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1년 9개월을 앞두고 81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구성원들은 반드시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목표를 완수해 고인의 영전에 헌정할 것을 다짐했으며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비롯해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특별법,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국가귀속특별법, 과거사 정리기본법 등 4대 역사 관련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조문기는 시간 준수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약속에 단 1분이라도 늦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의 일부는 곧 생명을 좌우하는 순간이었다고 늘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같은 독립운동가라 하더라도 사회문제와 친일문제에 대해 눈 감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한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조문기 선생의 뜻을 함께하는 그와 같이 강직한 사람들이 곁을 지켰다. 조문기의 독립운동 정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숭고했다. 광복 이후에도 그는 친일 청산이라는 싸움을 이어갔고 그 굳은 신념과 실천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친일 청산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주 독립을 위해 그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며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를 마주하는 자세이자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